수년 동안 그 수능 오답 탑10으로 7문제가 독서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해력연구소 최성규 소장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독서교육 사교육 비용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반면에 국어 기초학력 미달자, 이른바 국토자라고 하죠. 이 비율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국토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해력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기존 독서 교육의 실패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우리 독서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획일적 독서입니다. 몇 학년 필독서, 여름방학 필독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획일화된 정해진 책을 던져주고 이거를 읽고 독후감을 써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서 교육이 몇십 년 전이나 현재나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같은 3학년 학급에 2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독서 능력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미 4학년, 5학년 수준이 된 아이들이 있고요. 아직 1학년,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한테 획일적으로 홍길동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독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이 책이 너무 쉽고 유치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잃게 되겠죠. 근데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독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가장 근본적인 기존 독서 교육의 어떤 실패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서의 어떤 핵심 과정이 생략이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책을 꼼꼼하게 정독해서 읽는 과정, 그 다음에 책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이 독후활동 과정인데요. 이것들이 과감히 생략이 돼요. 특히 이제 학원 독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원 독서 논술들은 책을 빨리 읽게 하거나 조금만 읽게 해요. 그리고 바로 뛰어넘어서 글을 쓰게 시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첨삭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독서라는 게 영어나 수학하고는 달라요. 영어, 수학은 시험을 보면 이번에 80점이었는데 다음번에 90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표가 확인이 되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상적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부터 학원비를 받은 이런 학원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글을 쓰게 하고 간략한 첨삭을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그 증거를 피드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독서에서 책을 꼼꼼히 읽는 과정, 정독하는 과정, 그다음에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문장과 문단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감상적 이해, 이런 어떤 핵심적인 그 언어 능력들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독서 과정이 생략된 독서 논술에서는 문해력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선정 도서의 문제인데요. 기존 이제 그 레가시 독서 논술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들을 많이 써요. 또는 이제 저작권이 소멸된 책들, 전집류 책들, 이런 책들을 이제 책장에 가득 채우고 독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래된 책들, 저작권이 소멸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환경 요인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상을 반영한 책들이 있어요. 과학적, 기술적 진보가 있어요. 역사적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전집류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좀 없어요. 획일적으로 도서들이 꾸려지고 있고요. 상업적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로 독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의 이 알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게 되고요. 어떤 교육적인 그런 목적, 효율, 효익성, 이런 것들에도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기존의 독서 논술에서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고 국포자 사태를 몰고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이제 알파 세대라고 부르죠.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부릅니다. 영상이라든가 쇼폼, SNS 이런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그 어휘력이라든가 문장을 한 호흡으로 읽지 못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 환경과도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알파 세대들한테 적합한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독서 교육에서는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더욱 책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에 속해 있고 그런 즉각적인 어떤 흥미라든가 재미를 아는 아이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흥미를 줄 수 있는 책들이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알파 세대들의 문해력 문제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기존의 독서 논술 교육들이 대부분 이제 선생님 위주로 되어 있어요. 수업 형태, 교재라든가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경험을,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갖지를 못한 거죠. 알파 세대인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독서 경험이 없는 것도 문해력 향상에 작지 않은 허들, 장애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 세대들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독서 교육은 30년 전 어떤 그 산업화 시대 독서 교육하고 AI로 대변되는 이제 4차 혁명, 5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독서 교육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쇼폼을 많이 본다, SNS를 많이 본다 이런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맞는 독서 교육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번 고민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해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의 괴리 문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수능 오답 탑10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10문제 중에 7문제가 수능 국어의 독서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국어 과목, 국어 시수에서 34시간이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부에도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어 시간을 증가를 시켰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죠. 이런 어떤 교육적인 흐름이라든가 중요도 때문에 문해력이 굉장히 학부모님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53%의 학부모님들이 교재나 문제집을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답한 학부모들은 34%밖에 안 되고 있어요. 문해력이란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를 말이나 글로 표현해내는 것까지를 이걸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재나 문제집을 통해서 문해력을 습득한다라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교재에는 이 책의 일부만 발췌가 되어서 지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부 내용만 읽고 발췌된 내용만 읽고 본인이 자기가 이 책을 다 읽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맥락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작가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문제집이나 교재에서는 설명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거나 이런 식으로 써. 과학 분야 도서들은 이런 식으로 읽고 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철학은 어떻게, 역사는 어떻게, 인물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하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지난해까지 이제 수년 동안 계속 되어 온 수능을 보면 수능 국어 독서 분야의 지문들은 역사, 철학, 천문학,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하나의 지문 안에 융복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집이라든가 교재를 통해서 기술을 배운
그런 아이들은 이런 수능 그 국어 독서 분야 문항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해력을 구성하는 8대 언어 능력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해력을 구성하는 언어 능력은 어휘력, 사실적 이해 능력, 추론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이 네 가지. 어사추비 이외에 문맥 파악 능력, 문장과 문단 이해 능력, 글의 내용에 대한 감상적 이해 능력, 창의적 이해 능력, 이 네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총 8가지 언어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재와 문제집을 통해서는 뒤쪽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런 그 네 가지 그 언어 능력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교재나 문제집을 통해서는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독서밖에 없습니다. 책을 꼼꼼하게 읽고 읽은 내용을 자기 거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문해력을 구성하는 언어 기초능력들 8가지, 이 항목들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자녀들의 문해능력 습득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기존 독서 논술 교육의 실패, 지금의 알파 세대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어떤 문해력에 대한 인식의 괴리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포자 문해력 사태가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은